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킨 사업가 남택수입니다. 네, 원래 이렇게 강의 전 5분 전부터 이렇게 도서관처럼 이렇게 앉아 계세요. 저는 강의를 하다 이렇게 5분 전부터 조용한 곳은 처음이고요. 원래 사회자가 처음에 조용히 시키는 데는 1분 30초 정도 걸리는 건데 오늘 너무 좀 놀라웠고 사실 어제 왔어요. 어제 원래 울산이나 이런 쪽에 일정이 있다가 출발한 다음에 약속이 취소가 돼가지고 오늘로 옮겨져가지고 어저께 한 7시, 8시 이쯤에 와서 해운대 앞에 이제 숙소에서 바다도 좀 이렇게 가보고 앞에 포장마차 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좀 걸어가보고 그랬는데 번호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좀 본의 아니게 되게 좀 휴식도 하고 그랬는데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바다 앞에 사시는 분들은 바다 자주 가세요? 안 가시죠? 왠지 저는 막 어제 밤에도 가서 또 찍어가지고 또 보내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찍어서 보내고 막 이랬는데 막 바다 근처에 안 사는 사람 바다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근데 아까 운전하고 오다가 저는 이렇게 바다 쪽에서 보면서 운전하게 되는데 다른 분들은 이게 일상이니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부산. 저는 강의하러 올 때 말고는 와이프가 제 아들이 지금 8살인데 태교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부산에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와서 한 이틀 있다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인상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계속 여기 해운대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숙소도 이쪽 앞에 잡게 되니까 얼추 길을 찾겠더라고요. 오늘면. 그래서 친숙하기도 하고 되게 바다 보니까 좋고 아침에 날씨도 너무 좋으니까 더 좋았고 그랬습니다. 제가 70분 정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뭐 대다수 분들은 사업자 분들이실 거고 사업을 알아보러 오신 분들도 일부 계실 거고 사업하시는 분이 한 번만 들어보라고 해서 거절을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쭉 보다가 팔짱을 굳게 끼신 분들 같은 경우 반대하려고 와서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내가 들어보고 반대를 하겠다, 논리적으로 반대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서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사실은 뉴스킨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알아보고 회사를 검토하고 시작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대부분 욱해서 하시죠. 욱해서 하시는데 욱해서 한 것 치고 회사 좀 잘 고르신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지금 7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뭐 사람은 잘 믿는 편인데 사람 말고 다른 거 잘 안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좀 많이 해보고 사업을 하면서도 뭐 그룹에서 보상 강사나 이런 거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 것도 본의 아니게 계속 보게 돼요. 비교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나왔길래 저렇게 우리보다 좋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건지 알아보려고 이제 듣다 보면 어느 회사가 좋은지 다 자기 회사가 좋겠죠. 근데 저는 최소 뉴스킨은 원칙을 지키는 회사고 소위 얘기하는 뻥카는 안 날리는 회사라서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게 뉴스킨에서 말하는 특히나 리더 사람들 더 느끼시지만 좀 이럴 땐 조금 이 정도 잘 만들어놨으면 좀 더 좋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팩트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게 하려고 좀 답답하시죠. 답답할 정도로 원칙을 지키는 회사라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좋은지 아닌지는 사실은 뭐 시간이 더 많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거랑 실제로 그 자세히 뜯어봤을 때랑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뒤에서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뭐 어디가 좋다 뭐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뉴스킨을 설명할 때 좋다고 말하겠어요? 안 좋다고 말하겠어요? 당연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좋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저는 회사가 워낙에 원칙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고 제 파일을 왜 검수할 게 없냐면 회사에서 허용한 수준까지만 얘기하거든요. 그 이상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검수할 게 없는 거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하다못해 유튜브에 나오는 15분짜리 보상 강의만 들어봐도 허점이 보여요. 일반적인 사업자들이 이 내용을 듣고 이해하고 정말 이걸 알고 사업을 할까 싶을 정도로 사업자한테 너무나 불리한 조건인데 한마디로 그냥 이건 이런 거예요 하고서 넘어가 버리는데 그게 사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채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뉴스킨에 있는 보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욱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그래도 이렇게 잘 되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성공하시는 이유가
솔직히 검토 많이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잘 알아본다고 알아보고 갔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은 피해자를 많이 만드는 이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의 대부분은 아마 뭐 뉴스킨 안 하면 다 죽고 뭐 미래에는 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뉴스킨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것 중에 제일 괜찮은 대안이라서 하고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뭐 전설로 듣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기 때문에 제가 선택했던 이유들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 제가 검토했던 이유들이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제가 책 읽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쓴 책 읽는 거? 책 한 건 그냥 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책이 나왔는데 책으로 돈 벌기 진짜 힘들어요. 제가 한 권 그거 팔면 저한테 인쇄로 300원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뭐 그 책을 뭐 저 10권 샀어요 사장님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사지 말고 그냥 빌려서 보세요. 저한테 그 돈이 안 되니까요. 빌려서 많이 차라리 많은 분이 보시고 애초에 가격 책정할 때도 뭐 되게 쉽게 사가지고 전달하라고 한 거였는데 이거는 그냥 무료 배포가 기분만 상하지 인쇄 들어올 때마다 이게 권리소득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책을 쓰는 뉴스킨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거든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정리된 이유가 사업을 3, 4년 정도 했더니 물어보는 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궁금했던 거랑 저한테 물어보는 게 다 똑같고 뭐 제가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1년에 1000명도 넘게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제가 만났을 때 물어보는 그 질문들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도 그 안에 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시고 무리하다. 저거는 뉴스킨 하는 사람이 뉴스킨 사업자가 하는 저희 전문 강사 아니고 사업자인 거 다 아시죠? 네. 저희는 뭐 강의로 페이를 받거나 이러지도 않고 서로 그냥 상부상조하는 개념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 강사도 아니에요. 전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위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들어보시고 나서 저거는 그래도 좀 중립적으로 얘기하는데 괜찮은 것 같다 뉴스킨이 그럼 한번 알아보세요. 오늘 저희 문도 안 잠겨 있고 나가실 때 카드 결제도 안 하고 나가시거든요. 놀랍게도 뭐 핸드백에 망치 챙겨 오실 분들은 안 꺼내고 가셔도 돼요.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거 한 장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뉴스킨은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래 본질이에요. 근데 뉴스킨이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가공해가지고 좋은 회사를 만들었다. 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걸 지키는 회사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뉴스킨 그걸 정확히 지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걸 안 지키고 변형하죠. 변형하는 대부분의 모양들이 비슷해요.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적게는 5, 600개 정도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 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신고하도록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를 공시 안 하는 회사, 공시하는 회사가 13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심지어는 아무 등록도 안 하고 사기 회사로 만들어졌다 구속으로 끝나는 그런 회사들도 몇천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게 뭐 사기치고 다니면서 하는 거니까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수많은 회사 중에 과연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에 맞게 원칙을 지키면서 몇 개 있는지 추려보면 되게 놀랄 만큼 적어요. 뭐 저는 제가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간단한 조건이 있거든요. 처음에 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누군가 불필요한 물건을 막 사재기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로만 걸러내도 회사가 몇백 개, 몇천 개씩 털려나가요. 왜냐면 처음에 다 2, 300 투자하게 하고 한 달에 10만 원씩 유지하게 만들고 이게 회사 조건인 거예요. 회사가 이렇게 아예 룰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회사는 또 그거 약간 변형하죠. 우린 사업할 때 돈 필요 없어요. 근데 한 300 내면 중간부터 시작할 수 있대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내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런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피해자가 생기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확장 사업이에요. 확장이 되는 게 모든 것보다 중요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뉴스킨하고 헷갈리는 게 제가 왜 첫 장에서 왜 이럴까요? 원래 뒤에 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첫 장에서 이러고 있는지 저도 순간 그랬는데 뒤에 나온 내용인데 앞서가는데 이 얘기 마저 할게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확장을 장기적인 확장을 염두에 두는 회사는 뉴스킨처럼 가입비도 안 받고요. 처음 제품 막 사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10명한테 똑같은 액수 금액의 제품을 사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그렇게 하는 회사들은 뭘 노리는 건지 아세요? 단기적인 성장을 원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인당 200씩 걸어놓으면 한 명 들어올 때마다 200씩 팍팍팍 꽂히죠.
그게 그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뉴스킨은 장기적인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장애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품을 아예 안 쓰고 사업하는 사람도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우리 제품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한두 개 이상씩은 쓰시지만 내가 이론적으로 제품 하나도 안 써도 사업하는 건 가능해. 우리의 기본적인 원리가 브랜드 체인지를 통한 확장인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이 없거나 장기적으로 회사가 남아있을지 아닐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땡기려고 2,300씩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차이만 아셔도 이상한 회사들을 걸러낼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런 기준으로 회사에 발라내고 나면 10개도 안 남아요. 회사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릴 거예요. 아마 뭐 네트워크 마케팅은 원래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대안이 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준이 필요하다는 건 아마 좀 못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약에 다 사기치는 거라면 그게 우리나라에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회사가 남아있을 리가 없죠. 법으로도 보장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도 괜찮다고 합법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괜찮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돈 많이 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강의하다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들으시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 많이 번다는 건 알아요. 잘하면 돈 번다며 뉴스킨한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이런 얘기 이미 다 듣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었던 수많은 선입견들 있죠. 뭐 파는 거 아니야, 뭐 피해주는 거 아니야, 돈 내는 거 아니야, 사재기 하는 거 아니야, 먼저 하면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사실은 뉴스킨하고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랑 그렇지 않은 회사를 구분하는 기준만 있으면 되게 쉽게 달라져요. 그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조건, 얼굴 빼고 다 훌륭한데요. 얼굴은 한 3, 4년 전에 제가 부산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저희 보신 분이 있으면 진짜 용됐다고 하실 거예요. 저는 계속 좋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3년 후에는 괜찮을지 몰라요. 아직은. 물론 이제 뉴스킨의 에이지락이라는 그런 안티에이지 기술이 있죠. 유전자의 발현을 도와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남택수로 장동건을 만들어줄 기술은 없어요. 하지만 남택수란 인간이 가진 유전자의 최대는 한번 제가 끌어올려 보려고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저기 있는 그 나름 스펙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잘했다고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 건 고등학교예요. 그게 제 인생을 좀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전교 뭐 1등도 하고 8등도 하고 이렇게 공부 되게 잘하는 선생님들이 맨날 케어해주는 그런 학생이었고 심지어는 학원도 공짜로 다녀요. 제 이름 걸어놓으면은 거기가 공부 잘하는 학원처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제가 만약에 일반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살았으면 되게 우물한 개구리였고 저는 아까 서울에서 왔다고 소개해 주셨지만 사실은 경기도에서 왔거든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예. 의정부는 사실은 막 큰 도시가 아니에요. 인구도 한 60만? 큰 거예요. 크긴 큰 도시인데요. 미군 부대가 주둔해 있는 걸로 유명하고 부대찌개가 유명하지 공부 잘하는 걸로 유명한 도시는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전교 1등하고 뭐 나이 긴다고 해봤자 사실은 강남 애들하고 해보면 별로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의정부에서 학교 다녔으면 그런 줄 알고 살았겠죠. 그러다가 언젠가 된통 맞았을까요? 대학교 가고 사회생활 시작하면 그때 뒤통수 세게 한번 맞았겠죠. 잡법에 살다가. 고등학교 가서 1학년 입학하자마자 한 달 이내에 빨리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나는 되게 바닷가 모래알 같은 존재구나를 빨리 깨닫게 됐고 거기서 한 가지 더 중요했던 건 공부뿐만 아니라 여기는 성적으로 뭔가 잘라서 그 입학시험 보고 들어온 학교인데 잘 사는 애들 왜 이렇게 많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강남 8학군이라고 불리는 그 학원가, 대치동 학원가에서 얼마나 그 체계적으로 선행학습이라는 거 잘하는지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 중학교 때 몰랐어요. 전 그런 데가 있는지. 근데 왜 그런 애들이 반에 많은가 봤더니 한 반에 55명 중에 40명 정도가 강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2반 정도까지 600명 정도 학생이 있었고 스쿨버스가 24대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강북에 강남에 가까운 강북 쪽에 중곡동이라는 곳에 어린이대공원 있죠. 세종대학교 가끔 행사 있죠. 네. 그 근처에 있어요. 거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스쿨버스 2대밖에 없고요. 나머지가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의정부까지 스쿨버스 왔을까 안 왔을까요? 네, 저는 비운의 주인공이었어요. 3년 내내 스쿨버스 한 번도 못 탔어요. 저희 집까지 안 가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외고 시험은 고등학교 1학년 중학생이 보는 시험인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영어, 수학, 과학 문제가 나와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고등학교 수준의 모의고사를 보면서 자기 성적을 체크해 가면서 저도 원래 과학고 준비하다가 성적 체크해 보니까 안 되고 외고로 돌렸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나 잘하는 데가 그 강남 8학군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사는 애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제가 10명 정도 친하게 지내는 고등학교 남자 모임이 있어요. 저는 프랑스어 전공이기 때문에 저희 반은 여자가 40명이고 남자가 15명이었어요. 근데 프랑스어과가 2반밖에 없기 때문에 3년 내내 2반만 섞이는 거예요. 1학년 4, 5반, 2학년 4, 5반, 3학년 4, 5반. 이렇게 해서 2반만 섞이는데 그 중에 남자 10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 남자 10명 모이는데 한 명이 결혼하면 나머지 9명이 축의금 1,000만 원을 모아줘요. 괜찮죠? 네. 제가 그거 딱 받아서 와이프 탓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몇 명 남았냐고 물어봤는데 상당히 남았었죠. 네, 상당히 남았었죠. 아무튼 그 모임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는 계속 이제 긍정적인 자극. 다행히 이제 제가 부정적이거나 막 그런 성격이었으면 비관적이거나 이랬으면은 꽤 스트레스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제가 모르는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애들이잖아요.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부러운 거 아세요? 좀 비슷하게 이러면 부러운데 너무 차이 나니까 안 부러워요. 그냥 뭐 시기 질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좋아 보이는 거지 거기에 막 감정이 별로 나쁜 감정 안 들어가지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명 중에 지금 회사 다니는 애들, 언론사 다니는 애들만 다 남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SBS 다니는 애도 있고, 신문사 그런 뭐 연합뉴스 뭐 이런 쪽 다니는 애도 있고 한데, 나머지는 다 그만뒀는데 심지어 그만둔 애 중에 한 명은 의사였어요. 여러분 지금 의사 그만둔 사람 있어요? 걔는 심지어 외고에서, 외고에서 외고는 문과인 거 아시죠? 네, 문과에서 의대를 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게. 어떤 사람은 자퇴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얘 같은 경우 자퇴는 안 하고 더 어려운 과정으로 갔는데, 연대 의대를 갔는데, 얘는 한 1년 됐겠어요. 1년 전에 의사를 그만두고 싱가포르로 이민을 갔어요. 왜냐면 자기 장인어른이 큰 해운회사 회장님이었거든요. 장인어른 회사에 싱가포르 쪽 지사 일을 하려고 이민을 아예 갔어요. 의사를 그만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업들 이런 걸 사실 주변에 만약에 본인이 의사인데 본인이 그만둔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걸 싸매요 안 싸매요? 의절을 하자 그래요 안 하자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의사 그만두고 딴 거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 식의 것들이 이제 다른 거죠.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되게 긍정적인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있었고 대신에 막 무리한 욕심은 빨리 버릴 수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 생에는 글렀다는 느낌 같은 거. 아까 얘기도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내 생에 나랑 얘랑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내가 뭔가 이만큼 따라가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진작에 했고요. 대신에 제가 봤던 사람이 부자인가요? 부자의 아이들인가요? 부자 아이들이죠. 제가 부자가 되면 제 아이가 부자의 아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이를 제 친구들처럼 키우고 싶다는 게 저한테 좀 뉴스킨 선택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 부모님 세대랑 우리가 있잖아요. 부모님 세대가 살기가 편할까요? 우리 세대가 살기 제가 40살인데 저랑 비슷한 또래분들 누가 더 살기 편한 것 같으세요? 편하다고 표현하기 좀 어렵죠. 우리 부모님들 너무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리적인 것만 봤을 때 뭐 어떻게 보면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데에서 이만큼 그 나라를 살 수 있게 만들어준 분들이긴 하지만 나라가 급격하게 성장세를 타고 있던 시기에 우리 부모님은 사셨죠. 직장 생활만 성실해도 집이 생기고 또 아이들 저는 저 아버지가 공무원이신데도 저 학비도 다 내주셨거든요. 대학교 학비도. 그런 것들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 연봉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명함에 보시면 제가 대리라고 써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인사평가에 대리로 있었죠. 근데 제 연봉이 영업부서가 아니라 성과급이 없는데도 연봉이 9,300 정도 됐었어요. 직장생활 7년 했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33년 공무원 하셨는데 연봉이 6,000이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보다 이론적으로 1.5배 더 잘 살아야 되죠. 심지어 저는 앞으로가 창창한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줬던 거 사실 뭐 어학연수 제가 가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해달라 그랬다가 못한 게 사실 몇 개 없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외국으로 가는 거 그거 좀 부담돼서 말씀 못 드렸고 대학생 때 어학연수 한번 갔다 오려다가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안 갔던 거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 학비 다 대주시고 저 학교 생활하는 동안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뭐 회사 들어가는 거 집중할 수 있었잖아요. 그걸 제 아이한테 해줬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 있는 게 그냥 삼성은 싫고 뉴스킨은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삼성에서 계속 일하다가 퇴직하는 선배들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키워줬던 것만큼 제가 아이한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단지 아버지만큼 애를 키우고 싶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케어를 못하는 순간 거꾸로 뒤집혀서 내가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삼성에서 했던 일이 이제 크게는 세 가지인데 두 가지가 이거고 중간에 이제 B2B로 영업, 법인 영업하는 것도 했었어요. 근데 보험개발부서에서 이제 연금보험 이런 거 제가 주로 만드는데 2007년도, 8년도에 삼성화재 연금보험 되게 잘 팔렸는데 그때 가입하신 분들이 얼추 있을 거예요. 일단 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시작할 건데 저는 뭐 당연히 금융감독원과 그 그룹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일단 약속받은 금액을 못 받는 건 아시죠? 금리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금리로 추정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연금 얼마 받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집에 가서 보시면 옆에 표가 하나 더 있어요. 최저보증 이율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금리가 떨어졌을 때 회사가 책임지는 건 이만큼 많이 해요 라고 되어 있는 한 30-40% 수준의 그런 금액들이 써 있어요. 그거는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그걸 못 받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금을 100만 원 받기로 하신 분 별로 없죠? 나도 연금 100만 원 받는 분 별로 없어요? 받는다고 쳐볼게요. 지금 받는 게 아니라 30년 후에 받죠. 여러분 지금의 100만 원하고 30년 후에 100만 원은 같은 돈일까요? 다른 돈일까요? 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제가 뭐 연구개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다 나와요. 이 정도의 계산들이. 사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를 읽고 연예인 마약 기사가 나오면 출근했을 때 연예인 기사가 생각이 나죠. 근데 저는 출근해서 또 숫자 계산을 또 하잖아요. 전 이게 계속 머리 박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받는 100만 원이 어느 정도 가치가 될지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거죠. 물가가 7년에 2배씩 오른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럼 7년, 14년, 21년, 28년 하면 약 30년 후에는 16배가 뛰죠. 10배만 뛴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의 돈의 가치는 거꾸로 10분의 1이 되죠. 1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10만 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내 돈이 아까운 거를 떠나서 살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나라에서는 아무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 장려를 하는데 국민연금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어요? 국민연금 몇 년도에 고가야 된다고 뉴스에 보셨어요? 2060년도 제일 많이 보셨죠? 2055년도도 있고 2057년도 나오고 그때 발표하는 게 달라요. 근데 국민연금이 연장되면 좋은 건가요? 고가야 되는 게? 그것도 꼭 좋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그 고가야 되는 거 연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리 말로 바꿔봤자 지금 우리가 더 내고 덜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에 어차피 의존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아마 지금 뭐 이 시간에 이런 강의를 들으러 뭔가 준비하겠다는 생각 아니면 뭔가 알아보겠다는 생각 가지고 최소한 이런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사는 게 꽤 바쁘실 거예요 아마. 시간이 남는 분들이 오히려 여기 안 오시는 거 아세요? 네. 근데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바쁘게 사는 이유는 좀 잘 살려고 바쁘게 사는 건데 바쁘게 살아봤자 국민연금에 의존해서 사는 인생을 원한 건 아니었죠. 저는 국민연금에 기댈 생각 아예 없어요. 저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내요 그냥. 어차피 그 돈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노후에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벌잖아요. 국민연금은 지금 받기로 한 거를 못 받아요. 한 50%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국민연금을 다 받는 게 좋은 거예요? 50%만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행이네요. 제가 물어본 중에 대부분 다 받아야죠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국민연금 다 받는다는 뜻이 어떤 의미예요?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충분한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 반밖에 못 받으면 그게 훨씬 좋은 거죠. 저는 국민연금 다 받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내요. 근데 그조차도 뭐 연장하고 이런 우리 또 더 내야 되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셈이죠. 여러분의 노후를 사실 개인연금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뭐 인공지능이나 뭐 기술의 발달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한 가지는 로봇세 같은 거. 지금 뭐 유럽 쪽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정책들인데 뭐 만약 인간의 일자리를 다른 기술들이 대체하게 되면 그 기술로 돈 버는 회사에서 로봇세를 내서 그 세금으로 인간을 부양하자 뭐 이런 식의 그런
그런 방식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돈 버는 사람들은 기업인데 언제 기업들이 우리한테 번 돈을 돌려준 적이 있나요? 낙수 효과라는 말 되게 정책적으로 많이 들리죠. 대기업에다 돈을 몰아주면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그 대기업에서 급여를 많이 주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일어날 거라는 심리학적으로 개소리 같은 말이. 기업은 점점점 잘 살고 나라는 점점 잘 사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월급은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로봇세 같은 것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걸 감수하는 기업들은 사실 많지 않죠. 뭔가 강력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일단 내 노후를 준비하기 어렵다. 두 번째, 승진과 희망퇴직 이런 것들을 저는 인사팀에서 일하다 보면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같이 모셨던 그 팀장님이 지금 부장님이 되셔가지고 50세, 저랑 딱 10살 차이신데 그분하고 술을 가끔씩 한 잔씩 마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내 동기들이 회사에 나가고 있대요. 잘 나가시는 분들은 잘 나갔다는 게 좋은 조건 나가신 분들은 명예퇴직으로 나갔고요. 희망퇴직. 그리고 아닌 분들은 그냥도 나가세요. 회사에서 좀 밀리고 어쩌고 막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경영 승계를 맡고 이러면서 전체 그룹의 나이를 낮추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색깔을 맞추려고 막 발탁 승진이라는 것도 막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100명 중에 한 40명인가 30명 정도는 연차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그런 룰 같은 게 있어요. 과장은 만약에 대리에서 과장되는 만약에 100명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발탁 승진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과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한 150명 정도 되는 대리 대상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리 4년차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100명을 뽑아도 안 되는 50명이 있죠. 그 그룹의 룰이 뭐예요? 그 중에 3, 40명은 대리 3년차에서 뽑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리 4년차들이 훨씬 많이 누락되죠.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회사가 뭔가 어떤 젊어지는 이미지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한다고 들어갔을 때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는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선배들 느끼니까 50세 때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때 몇 년 전에 삼성에서 인사팀 있으면 그게 좀 잘 풀린 케이스예요. 제가 막 실력으로만 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 가지 뭐 기회와 운이 닿아가지고 갔지만 인사팀에서 있다가 퇴사한다는 건 거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 인사팀에서 대리가 퇴사한 건 아마 삼성화재 역사 제가 처음일 거예요. 다른 부서 가면 갔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저보고 미쳤다고 생각했대요. 저 진짜 미쳤구나. 돈을 환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는데 궁금한 건 나는 이거를 50이 다 되고 20년 넘게 이분이 그 중국의 법인장도 갔다 오시고 되게 괜찮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뒤가 마지막이 좀 안 좋았어요. 회사에서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건 어떤 일로 그렇게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전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분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 몸이랑 자기의 인생하고 주변의 동기 몇 명의 인생으로 체험하는 것들을 전 데이터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차이였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거를 20년 넘게 직장생활하고 느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그걸 빨리 느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한테. 봤더니 전 데이터로 본 거죠. 1년에 나가시는 부장이 몇 명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임원이 돼야 될 이런 존경받는 부장님들이 떨어지는 케이스들, 그리고 부서장 인사 같은 거 하면 부서장이 한 300명 돼요. 그 삼성화재라는 회사에 직원이 6,000명인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이런 거죠. 만약에 300명 중에 뭐 30명이 새로 부장이 된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부장이 아닌 분들의 한 장짜리 인물평을 다 만드는 거예요. 몇백 장을 만들어 이거를 다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장님 거 하나 부장님 거 하나 뭐 해서 몇십 권 만들어서 드리는데 한 장짜리 인물평에 이 사람은 뭐 신앙을 조직생활을 신앙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부서장님은 적합하지 않고, 이 사람은 가정생활을 이루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 이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음주를 안 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걸 보면 제가 그걸 보면서 회사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건지 이제 혼란스럽기 시작하겠죠. 회사는 제가 저도 얼마나 신입사원 때 모든 걸 걸고 회사 생활을 했겠어요. 제 와이프가 저랑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저한테 맨날 결혼하고 사람 됐다 그랬어요. 연애할 때 저는 일요일 날은 한 오후 3시 정도 되면 와이프 들여보냈어요. 월요일부터 저는 계속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에 좀 쉬어야 돼서 오후 3시에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와이프네 집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게 보이는 집인데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항상 생각했대요. 내가 얘를 계속 만나야 되나? 근데 저는 그만큼 회사에 집중했고 아침에 출근해서 전 담배도 안 펴요. 담배를 안 핀다는 건 어떤 의미죠? 중간에 쉬러 나가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네이버 한 번도 검색도 안 해요.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한두 시까지 계속 야근하고 주말에도 하루 출근할 때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보는 그 데이터 속에 있는 저의 미래는 상당히 불안정하더라고요. 저는 삼성이 불안정해서 나온 거지 뉴스킨이 더 좋고 여기가 뭐 제가 돈을 환장을 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 근데 저만 그런가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게 국민연금 저만 그렇고 회사 생활이라는 게 저만 그런가요? 정도 차이만 있지 대부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 대안을 자꾸 찾고 싶어 해요. 생각을 놔버리면 상관없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이죠. 오래 산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오래 산다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정말 아직도 판단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케이스는 정말 아까 얘기했던 로봇세나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은 노동에서 자유로워지고 모든 기술이나 이런 걸로 인간들이 좀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말 가능성 안 되는 그 미래 그 케이스 하나 빼고는 대부분 다 불행해질 것 같은 경우의 수가 전 예상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 아들이 8살이면 그런 아이들이 지금 평균 수명이 142세래요. 최대 수명 말고 평균 수명 160살, 170살까지 사는 애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의 평균 수명은 몇 살 정도 될까요? 100살에서 120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몇 세까지 살고 계시죠? 90세 넘어서 살고 계시죠. 장례식장을 가도 90 몇 세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지금 오래 사는 첫 번째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오래 사는 세대로 들어섰고요. 오래 사는데 우리 아직 여기 있죠. 경제활동. 경제활동 중요하지. 뭔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이미 준비가 늦은 때잖아요. 준비 안 하고 딱 들어서면 이때 준비가 안 되죠.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세대예요. 근데 그러나 저러나 첫 번째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고령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나라가 뭐 일본 하나밖에 없지만 일본도 아직 방법을 못 찾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뭐 어느 나라인가 봤더니 아이를 낳으면 4천만 원 대출을 해주고 아이를 뭐 몇 명 더 낳으면은 대출 안 갚아도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그 인구가 자꾸 급감하니까 아이를 낳으라고 계속 이렇게 부양해 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된 정책이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아이 한 명 낳을 때마다 4천만 원 대출해 주는데 아이를 몇 명 낳을 때마다 4천만 원씩인데 만약에 3명 낳으면 그냥 대출이 없었던 걸로 해준대요. 그러면은 돈 가지고는 조금 덜 걱정하지 않을까요? 아이를 낳을 때? 그리고 아들이 아니죠. 아빠랑 엄마랑 둘 다 육아휴직 쓰게 하고 이런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나라들.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나이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는 삼성에 있었으면 55세가 정년이에요. 이 빨간색에 제가 소득 없이 살아야 되는 기간이에요.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죠. 단지 그림으로 표현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 기간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준비가 사실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고 있나요? 한 달 한 달 허덕거리면서 살고 있나요? 한 달에 다 허덕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5,000원짜리 커피도 마시고 명품 가방도 메고 다니고 그랜저도 타고 다니지만 우리는 막상 한 달 한 달 막아나가기 바쁘지 미래를 위해서 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저축하는 분 드물죠. 막 그런 얘기예요. 뭐 지금 마시는 커피값, 뭐 영화 보는 거, 뭐 자가용 끌고 다니는 이런 거 다 아끼면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할 수 있대요. 그렇게 20년을 모으면 어차피 집 못 사니까 그냥 쓰고 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커피값 아껴라 이거 해봐라 그럼 너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할 수 있어. 그 돈이 어디야? 근데 그거 20년 모아봤자 집은 못 사니까 그냥 쓰고 살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 아니에요 그게? 100만 원 모아서 정말 뭔가 해결이 될 거면 좀 더 모으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 우리 지금 그래도 답이 안 나오죠. 구급 공무원 월급 명세서 나온 거 보셨어요 혹시? 한 달에 얼마 벌어요? 200만 원은 못 벌죠. 철밥통이라고 말하는 구급 공무원의 한 달 월급이 수령액이 200이 안 돼요. 200이 안 되는데 만약에 맞벌이 안 하면 와이프가 똑같이 번다고 합쳐봤자 400이죠. 400으로 우리 생활이 좀 되나요? 부산은
건물이 다 멋지니까 여기 왠지 물가도 비쌀 것 같은데 부산은 물가 비싸죠. 의정부에서도 살기 힘들거든요. 3, 400 갖고 한 달에.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되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버겁게 지금 살고 있는데 노후 준비 같은 거 사실은 연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생각으로 살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이때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나와. 예를 들어서 55세 은퇴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오면 그 노후가 되게 좋겠죠. 오래 사는 거 좋죠. 네. 저 때 만약에 한 달에 50만 원 갖고 노 부부가 둘이서 막 지지고 볶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옥은 죽어서 있나요? 아니면 살아서도 있나요? 이 인간하고 한 달에 50 갖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옥은 살아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라는 게 사실 막연하죠. 막연하고 제가 이렇게 사업 설명하다 어떤 분들 그래요. 알아들었어요. 뭐 지금 이거 돈 투자하는 거 아니고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시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내 노후에 이 정도 돈 나온다는 거잖아요. 돈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평범하게 살 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평범하게 산다는 건 수학 말고 산수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산수로. 제 아들이 요새 더하기, 빼기 이런 거 하더라고요. 8하고 7하고 더하는데 15인 걸 아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난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10에다가 뭘 빼면 6이 될까? 4. 난 이게 제일 쉬워. 막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 보고 있는데 사실 이 계산이나 그 계산 다를 게 없어요. 너무나 간단한 계산이죠. 한 달에 200만 원 쓰는 노후 되게 사치스러워요? 평범해요? 평범하죠? 한 달에 200씩 쓴다고 생각해보면 애들 다 독립시켰어요. 대학 다 보내고 학교 다 보내고 뭐 결혼시키고 다 분가 다 한 거예요. 성공적으로 다 분가시키고 되게 좋은 상황에서 노부부 둘이서 200만 원 쓰고 사는 거예요. 평범하죠. 근데 부족할 거예요 아마. 그래도 괜찮다고 치고 200만 원씩 쓰고 1년을 살면 얼마가 들었죠? 2,400만 원 들었어요. 10년을 살면 2억 4천이 들었죠. 그걸 60년 살면 15억 가까운 돈이 돼요. 돈에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가 빠를까요? 물가가 빠를까요? 모르긴 몰라도 물가가 빠르지 이자가 빠른 적은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노후랑 15억이 같은 뜻이라면 우리 평범하게 살기는 글렀어요. 이 얘기를 하고 제가 만약 강의 끝내고 가면 여러분 오늘 하루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오후에 보기로 했던 영화 다 부질없어. 막 밥이 안 넘어가죠. 막.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돈 투자라고 2, 300씩 여러분한테 2, 300 뽑아가려고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 해보자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가는 거라면 우리의 시간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시간 금방 났나요? 사실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 사실 내가 좀 쉬는 시간, 노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 이런 거 합치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쓸 수 있죠. 하루에 뭐 5시간 이렇게 말고요. 일주일에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쓸 수 있나요? 4시간? 그 시간 써서 만약에 준비할 수 있다면 15억은 어차피 못 만들 거잖아요. 이 중에 우리 중에 여기 있는 한 명이라도 각자 나이가 다른데 55세까지 15억 만들 수 있는 분 있어요? 놀랍게도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건물 하나 갖고 있는 분 이런 분 아닌 이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준비가 필요한데 그 돈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도 큰 의미였기 때문에 약간씩은 낭비했던 시간들을 쓰자는 거죠. 근데 그것도 혼자 쓰면 힘들어요. 같이 쓰면 덜 힘들어요. 동지가 있잖아요. 뉴스킨 한 사람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뉴스킨 한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하죠. 뭐 얼마나 번다고 저렇게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굴이 반짝반짝거려가지고 기분도 괜히 좋아 보이고 다단계하면서 저렇게 좋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기분 좋은 이유가 있어요. 다음 장에 설명드릴 건데 그분들이 얼굴 반짝반짝거리고 표정이 좋으면서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원래 하던 일을 하면서 뉴스킨까지 더 힘들어요? 덜 힘들어요? 당연히 더 힘들어요. 놀던 시간에 뭔가를 하는 거니까. 근데 왜 기분이 더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200만 원씩 다 내고서 언제 돌려주나 기다리는 사람 기분 좋을까요? 그 사람 불안하겠죠. 나 꽂아준다 그랬는데 6개월 동안 처음에 200만 원 내고 6개월 동안 10만 원씩 냈어요. 근데 아직 안 꽂아줬어. 다음 달에 10만 원 낼 때 이번 달에 꽂아주나?
이런 고민하는 분이 얼굴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기분이 신날까요? 불안하겠죠. 아니면 내가 누구 200만 원 또 내라고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분들하고는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게다가 자꾸 뭐 심상치 않게 들리죠. 4차 산업혁명이고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진 지가 언젠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돌은 이세돌이 이겼죠? 그 구글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그 인공지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새 아마 제 생각에 내년이나 지금 2022년 올해 정도에는 아마 인공지능에 대한 환상을 좀 깨자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학습을 많이 시킨 걸 인공지능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인공지능 신화에 비해서 그냥 학습을 빨리 하는 수준, 바둑은 이길 수 있는데 막상 사람이 하는 판단은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럼 사람을 대체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있는 대부분의 그 인공지능들이 그냥 단순히 학습만 많이 하는, 그런 걸로 충분히 바둑은 이기거든요. 그래서 회사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인공지능 중에서 마인드를 개발하는 인공지능이 또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구현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그쪽이 오히려 좀 저는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이랬어요. 토머스 프레이라는 되게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2030년까지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진대요. 이 전 세계 일자리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옆에 분하고 인사하셨는데 한 번만 서로 마주봐 보시겠어요? 옆에 앉아 계신 분하고. 네. 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애처롭죠? 네, 애처롭고 막. 그러지 마세요. 누굴지 모르니까. 그 중에 누굴지 알 수 없어요 지금. 네. 뉴스키는 절대로 안 없어지는 직업인가요? 그거 누가 장담해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거에서는 단순 사무직이나 단순 노동직이 순위적으로 우선순위로 대부분 초반에 다 없어지는 일자리에 속하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뭔가 소통하거나 아까 마인드 얘기했잖아요. 마음. 사람들하고 소통하거나 커뮤니케이션 쪽에 관련된 일들이 대체로 뒤쪽에 다 남을 거다. 심지어 의료 기술 같은 게 생각보다 되게 빠른 순위인 거 아세요? 대체되는? 의료 기술이 그 사람 몸을 어떻게 기계가 사람이 더 부정확해요. 그리고 손 떨리는데 안 떨리는 척하고 진료보고 수술하는 의사들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그 의학계 그런 부정부패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부정부패가 되게 많은데 의학계만 깨끗해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기계가 그 인스타 하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기계가 포도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는 거. 그거 만져본 것도 아닌데 기계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얇게 벗겨내? 정교하게? 그런 기술이 이미 있어요 지금. 진단도 되게 빨리 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뉴스킨에서는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보다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 제가 오히려 의지하는 부분 이런 거예요. 뉴스킨 리더 사람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뉴스킨 하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많이 하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사람하고 관계를 많이 하면 힘들겠죠. 당연히. 그 돈 많아서 혼자 지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이 좋아요? 저 돈 많으면 그냥 혼자 있는 게 제일 좋겠다. 돈 쓸 때만 사람 필요하고 내 친한 친구들하고만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고 남자 안 만나본 여자가 좋은 남자 만나요? 많이 만나본 여자가 좋은 남자 만나요?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스킬이 올라가죠. 같은 원리거든요. 삼성에서 맨날 사무직 엑셀로 이거 하던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일들을 자기의 인생에 닥친 위기를 잘 헤쳐나갈까요? 계속 이런 소통과 많은 케이스들을 경험한 사람 위기를 다 헤쳐나갈까요? 비즈니스 모델을 떠나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뉴스킨을 빨리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 이거였어요. 뉴스킨 비즈니스 모델은 전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 모델을 삼성은 절대 따라가지 못하니까 내가 이 모델을 선택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필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걸 한다 그러면 빨리 경험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에 적합한 일이죠. 뉴스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긴 생기는데 디자이너 프로그래머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다 프로그래머예요. 디자이너가 그림 그리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UX, UI라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들. 우리 앱이나 이런 거 쓸 때
왜 아이폰 쓰는 분들이 계속 아이폰 쓰는 이유가 뭐예요? 메뉴를 보면 설명을 안 해도 직관적으로 손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죠. 그러니까 UX가 되게 잘 설계된 전화가 아이폰이에요. 뭐 갤럭시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만든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폰 같은 거는 사실은 처음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내가 이거 들고선 내가 원하는 손이 움직이는 방향을 하다 보면 어떻게 내 손의 움직임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놨지?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런 게 UX 디자이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 잃어버리면 저를 포함해서 제 위에 있는 세대 분들이 일자리 잃어버리면 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되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코딩을 배우고 뭐 이런 애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차라리 그건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포함된 세대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막 20대, 30대 사회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은 시대가 차라리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지.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일자리가 있고 지금이 그렇죠. 젊은 사람들 일자리 없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오히려 방향으로 보면 그나마 왜냐면 우리를 부양해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그러나 저러나 2명 중에 1명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아요? 2030년 많이 남았으니까 괜찮나요? 아직 11년 남았죠. 10년이면 강산 변화니까, 그죠? 우리가 붉은 악마 응원했던 2002년이 17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의 일과 뉴스킨을 이렇게 비교하면 뭐 우리 가난하다는 표현은 안 쓰죠.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옛날 노예랑 현대 노예의 차이점. 옛날 노예 뭐 시집장가도 보내주고 집도 해주고 다 해줬어요. 요새 현대 노예 어때요?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죠? 그리고 옛날 노예는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요새 노예 어때요? 밤을 새고 일하죠? 예. 마지막 옛날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지 알았는데 지금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지 모른대요. 전 옛날부터 항상 찜찜했던 뭔가가 있어요. 저는 숫자를 보고 항상 그런 걸 느끼는데 왜 옛날 노예의 인구 구성비랑 지금 우리의 구성비가 비슷할까? 이거 참 뭔가 불길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뭐 사업하면서 계속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뭔가 하나를 알아낸 것 같아요. 옛날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지 알았는데 우리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우린 왜 모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옛날 노예는 주인하고 같이 살았죠. 내가 먹는 밥과 주인이 먹는 밥이 다른 걸 알았고 내가 입는 옷과 주인이 입는 옷이 다른 걸 알아요.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은 하루 종일 놀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것도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옛날로 치면 그 주인에 해당되는 부자들 있죠? 부자가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데 건물 하나씩 가진 사람도 있으세요? 대부분 없죠. 우리는 신비롭게도 우리끼리만 모여서 항상 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는 근데 그 부자의 아이들을 고등학교 때 간접적으로 본 거예요. 자꾸 뭔가 더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닌데 더 있는데 이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부자랑 하다못해 밥 먹고 커피 마신 적도 없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 짐작조차 못하죠. 우리 주변에 제일 잘 사는 게 누구예요? 뉴스킨 리더 사장님들이죠. 그렇잖아요. 부산에서 좋은 그런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 사람의 하루도 보면 뭐 좀 여유롭게 뭐 여행도 다니시고 근데 그것도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예 우리가 생각조차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의 왜냐면 우리는 노동으로 돈을 벌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노동으로 돈 버는 속도랑 돈이 돈을 버는 속도랑은 애초에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놀다가 아니면 손해를 크게 봐도 그걸 복구하는 시간조차도 우리랑은 아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우리는 가난하지만 안정적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뉴스킨 하면 추가 소득이나 아니면 저걸로 시작해서 부자가 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죠. 네. 근데 그게 회원가입하면 다 부자 되나요? 가능성이죠. 이걸 열심히 제대로 된 방식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큰 그런 부를 가져오지만 뉴스킨 시작하고 회원 등록했는데 그냥 흐지부지하다 그만두는 분도 있죠. 네.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뉴스킨 할 때 꼭 지금 안에 다 때려치고 와야 되나요? 그 두 개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가난한 건 단점이지만 안정적인 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안정적인 건 장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어떤 분이 조금 순서만 바꿨는데 되게 요상한 말이 됐어요. 메리츠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의 존리 대표님이라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워렌 버핏처럼 장기 투자 쪽을 항상 얘기하시는 분인데 사교육 시키지 말고 애한테 차라리 주식을 사주라고 10년 15년 갖고 있게 하면 걔 대학 가거나 졸업할 때 걔한테 10억 20억 줄 수 있다고. 학원 다니면 걔 공부 잘 하냐고. 어차피 못할 거다. 잘하면 뭐하냐.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좋은 대학 가면 뭐하냐. 좋은 회사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좋은 회사 가면 뭐하냐.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는데 그럴 거면 교육시키지 말고 주식 사주라고 애 대저하다가 사놓고 삼성 같은 거 삼성이 뭐 다니기 힘든 회사지만 앞으로 얼마는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 달에 샀다 다음 달에 파는 거 말고 한 10년 15년씩 쌓아두라는 거죠. 집에 좀 여유 자금 있으시거나 아이 그런 사교육비로 100만원 150만원쯤 요새 많이 내시죠. 그거 하시는 분들은 한번 존리라고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그분이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이 대부분 직장인 자영업자죠. 직장인 자영업자 가난하지만 안정적이다. 근데 좀 다르게 말하면 안정적으로 가난하다. 안정적으로 쪼들리죠. 부자가 될까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정적으로 안 불안해요. 그죠? 부자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잖아요. 지금 하는 일을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이상한 일인 거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로또가 당첨되면 부자가 될 수 있죠. 로또 당첨 확률은 814만 5천분의 1. 수학적으로는 정확히 0과 같은 숫자예요. 수학자들은 814만 5천분의 1하고 0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표현해요. 그건 0이랑 똑같은 숫자예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가난하지 말고 적인 가능성이라면서요. 이거 하면서 뉴스킨 같이 하면 어때요? 안정적으로 부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돈을 투자하면 리스크가 생기죠? 재정적 리스크가 생기죠. 하는 일을 그만둬도 재정적 리스크가 생겨요. 그 수입만큼 빠지니까. 근데 그거 하면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일이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뉴스킨이 한 3년 전에 뉴스킨 하세요 그러다 요새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뉴스킨 왜 안 하세요? 물어보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보통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해요? 선입견 때문에 안 하죠. 이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아까 뭐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모른다 그랬는데 우리 이 하얀 쪽에 다 있죠. 우리끼리 직장 다니다 들어서 때려치고 작업 갔다가 망해서 다시 직장에 갔다 다시 들어서 때려치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절로 넘어갔다는 사람은 전설로도 들리지가 않죠. 잘.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스티브 잡스라던가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우리는 대부분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 경제활동 4분년이라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에 나와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출간이 됐던 책인데 이 책은 제 책이 꽤 팔렸어요. 10,000권 팔렸어요. 진짜 얼마 벌었을 것 같아요? 아까 한 권에 얼마 한다 했죠? 와 기분만 나빠요. 이분은 인세로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1조 원을 넘게 벌었어요. 우리 1조 원이 얼마인지 모르죠? 네. 우리가 모르는 돈을 벌었어요. 일단 1조 원이면 1억의 만배예요. 10억의 1000배, 100억의 100배, 1000억의 10배. 인세로만. 이분이 이 내용을 강의하면 강사료로 2억을 받는데요. 그러면 강사료가 2억이면 강의 들어온 사람도 돈을 나눠서 내고서 뭔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비싸겠죠, 그것도. 그러면 그렇게 비싸게 돈 주고 들을 만한 내용이면 책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한번 사서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 책은? 뉴스킨은 하든 안 하든? 제가 정말 제 인생에 책 한 권을 권한다면 제 책일까요? 이 책일까요? 인세가 좀 되면 제 책을 했을 텐데 저는 당연히 이 책을 권하거든요.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쉽게 써 있고요. 어떤 아이가 우리 아빠는 뭐 공부도 잘했고 뭐 모범생으로 자라가지고 직업이 교수인가 그래요. 근데 되게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분은 가난한 아빠. 근데 옆집 친구 아빠를 보니까 거기 사업하는 아저씨인데 부자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빠는 이 아빠지만 내가 돈 버는 건 여기서 배워야겠다 하면서 그걸 비교해가면서 알려주는 내용이라 진짜 쉽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어려운 내용 섞여 있긴 하지만 꼭 읽어보세요. 돈을 버는 방식. 왜 우리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쪼들리기만 할까? 왜 안정적으로 가난할까를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사실 자본이나 능력이나 정보 있으면 되죠.
돈 있으면 건물 사면 되고. 우리가 건물 살 줄 몰라서 안 사요? 부동산 어딘지 몰라서 안 사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저런 자본 능력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쪽으로 못 가는 건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자본 능력 정보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저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한번 해봐라 라는 내용이에요. 부동산도 그 사람은 얘기를 했죠. 부동산 작게 시작해서 투자를 한번 해봐라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왼쪽의 특징은 내 몸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만약에 의사가 개인 병원을 차렸어요. 의사가 자기 혼자예요. 자기가 진료를 보는 동안만 돈을 벌죠. 아침에 출근하다 교통사고 나서 오른쪽 팔이 부러지면 그 사람 치과에서 하면 진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병원 문 닫아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똑같은 의사지만 내가 원장이고 페이 닥터들 몇 명 뒀어요. 그럼 내가 출근하다 뼈 부러져도 나머지들이 운영에 가면서 돈 벌죠. 똑같은 직업이라도 자영업자, 사업가가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로는 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늙거나 병들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고용이 해지되거나 이러면 돈을 못 버는 상황이 갑자기 생기죠. 이 중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늙는 거죠. 병 안 들고 안 다치고 고용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늙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거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쪽은 내 몸이 아니라 자산이 중요해요. 건물주가 여행 가면 그 달에 월세 안 내도 돼요? 아니죠. 그거 내야 되죠. 건물주가 자살했대. 그러면 슬프지만 이제 월세를 안 내도 되니까 이러진 않죠. 아니죠? 건물주가 죽든 살든 여행을 가든 말든 뭐 바람을 피든 말든 월세는 계속 내야 돼요. 왜냐하면 건물이 멀쩡하면 월세는 내야 돼요. 거꾸로 건물이 멀쩡하면 월세는 들어와요. 우리가 만드는 자산은 저런 건물 같은 거예요. 우린 대신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에 발라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소비자 그룹하고 사업자 그룹을 만들죠. 그게 우리의 자산인 거예요. 뉴스캐는 사람들이 만들어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다는 게 그 소비자 그룹하고 사업자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입견 때문에 안 하죠. 사람을 끌어들여야 돈 번다. 윗사람만 돈 번다. 품질 좋지 않은 제품을 비싸게 판다. 근데 그 공정위 공시업체 130개밖에 안 되는데 가입비 없는 회사가 도대체 몇 개일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면 어때요? 사람을 끌어들여서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뉴스캐는 사람 끌어들이면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한 200씩 들고 오는 회사에서는 한 명 끌어들이고 다음 끌어들이고 그 다음 끌어들이면 그걸로 돈 벌죠? 우리는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맨몸뚱이로 오시잖아요. 그죠? 저희가 뉴스캐는 할게 그럼 자 200 긁읍시다. 이러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오셔도 저희는 돈 버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돈을 벌어요? 여러분이 뉴스킨을 잘해서 돈을 벌으셔야 저희가 벌어요. 돈 버는 순서가 다른 거예요. 200 내고 내가 돈 먼저 벌고 나면 사람은 화장실 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끌어들일 수 있게 도와줘요? 딴 사람 끌어들여요? 딴 사람 끌어들여요. 계속 200 이거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언제 돈 벌어요? 자기는 200은 남들 돈 벌어줬고 자기가 끌어들였을 때 돈 버는 거예요. 악순환의 연결이죠. 먼저 한 사람이 많이 번대요.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 먼저 한다고 돈 버는 일이 있으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건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일 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건. 수학적으로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어떤 조직이 성장하면서 그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어떤 부가가치를 받으려면 부가가치가 점점 커져야 되죠. 이러면 가능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사람 끌어들일 땐 200만 원, 다음 사람 끌어들일 땐 400만 원, 그 다음 사람은 800만 원, 그 다음 사람 1600만 원, 뒤에는 1억 6천만 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가입비를 높이면 수학적으로 늦게 시작해도 먼저 시작해서 돈 벌지만 나머지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와요. 다 200씩 받잖아요. 절대로 같이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와요. 그건 그냥 정말로 먼저 한 몇 명만 돈 벌고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이 와도 돈 벌지 않기 때문에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끌어들여지지 마세요. 묵해가지고 막 오늘 강의 하나 듣고 당장 시작할 것처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저희도 바라지 않아요. 차라리 제대로 검토하고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있다가 한번 안 해볼까 하고 그만하실 거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제대로 검토하고 진지하게 하시는 분이 필요하지 묵혀서 했다고 묵혀서 그만두면 서로 시간 낭비 아닌가요? 왜 우리는 뭘 투자한다 그랬어요? 시간을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그 시간에 대한 값은 달라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의 시간은 설렁설렁하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설렁설렁 할 거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의 시간을 뺏으면
안 되죠. 그건 나쁜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시작하시고 대신에 내가 이거 제대로 해볼 각오가 돼 있다면 공부도 많이 하시고 같이 뭐 배우는 것도 많이 하시고 그 사람의 시간을 요청해서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시간 요청해서 도움 받아도 돼요. 그럴 게 아니라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서로 피차간에. 저희라고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고서 몇 달 하다가 가면 그 몇 달이라도 이득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몇 달 하시다 가시는 분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저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기를 원하지 욱해가지고 막 꼬셔가지고 하시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모델이에요. 네, 영상 보시면 5명씩 늘리면 780명 된다고 나왔죠. 우린 5명씩 모아서 780명 만들려고 모여있나요? 저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건 수학이죠. 네. 근데 저거는 모델을 이해시키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780명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100만 원 벌려면 몇 명 정도 필요해요? 30명. 30명은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30명 만드는 거 아니고 저 방식으로 만드는 30명이라면 780명도 숫자로 나오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나 혼자 만드는 거 아니고 게다가 저걸 처음 만드는 그 순간부터 누가 도와줘요? 이미 이걸 해본 사람들이 도와주는 구조죠. 그럼 왜 도와줄까요? 저희는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저랑 커미션 라인으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상위에 있는 스폰서들은 여러분하고 이해관계가 같아요. 여러분한테 팀이 생겨야 상위 스폰서도 돈을 벌기 때문에 여러분의 팀이 생기는 걸 도와주죠. 그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럼 도와줬으니까 뭐 건당 뭐 5만 원씩 받나요? 그것도 아니죠? 네. 충분히 내가 이걸 제대로 만들어 볼 테니까 나를 도와줘. 이 사람 만나주고 나도 제품 체험 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그 사람이 해오는 방식에 따라서 또 도와드리잖아요. 그걸 해보자는 거죠. 뉴스킨의 강력한 보상은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무료 프랜차이즈를 분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무료 프랜차이즈가 돼요. 무료죠. 백다방처럼 뭐 얼마 내고 카페메르처럼 가맹비만 3억씩 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회사들은 처음에 2, 300씩 낸다 그랬죠. 뉴스킨 그런 거 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쓰던 제품은 원래 쓰던 만큼만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걸로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무료 프랜차이즈가 돼서 같이 하자고 늘렸어요. 분양을 했어요. 이 사람도 만약에 그 모델을 이해했다면 또 분양을 하겠죠.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해요. 여기 전체에 만약에 100명 정도의 무료 프랜차이즈가 생기면 뉴스캔은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벌어요. 연봉 말고요. 월급이. 여기 100명 정도 있으면 한 달에 2천 정도 벌어요.
그럼 여기 2천만 원 벌면 되게 괜찮겠죠. 아까 우리 200만 원 버는 것도 15억을 모아야 된다 그랬는데 노후에 만약에 2천만 원 넣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100명 있으면 내가 실제로 내가 분양한 건 몇 명이 될까? 이 중에서 첫 번째만이니까 한 5명에서 10명 되겠죠. 나머지 90명에서 95명은 남택수 사장님의 행복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 일해주는 건가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하죠? 각자 자기로부터 6단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보통 두 가지가 기분이 나빠요. 첫 번째, 내가 얘 미친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두 번째, 평생 얘가 나보다 많이 버나? 뉴스킨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심하고 하셔도 돼요. 벨로시티라는 보상이 있죠. 쉽게 설명하면 쉐어는 소비자일 때 사업하고 상관없이 제품만 쓰고 제품만 소개해도 누가 나 따라서 뉴스킨 거 쓰면 나한테 포인트를 줘요. 근데 그 포인트를 뉴스킨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줄까요? 현금으로 줄까요? 우리는 현금으로 줘요. 뭐 어디처럼 0.02% 뭐 이렇게 줘요? 평균 6% 주죠. 그러다가 빌드는 뭐냐면 내가 점포도 없고 인테리어도 안 했고 심지어 재고 뉴스킨 재고 필요 없는 거 혹시 아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죠. 뉴스킨 재고 필요 없어요.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제품 그때 구입하면 그 사람 집으로 가요. 우리 집에 제품 쌓아놓을 필요 없어요. 쌓아놓을 공간이 없어서 재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재고를 떠안고선 이걸 판매하지 못하면 이게 나한테 금융적인 리스크로 오죠. 뉴스킨 그 리스크조차도 없는 거예요. 매장도 없어, 인테리어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월세도 안 내는데 심지어 재고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재정적인 리스크 그냥 빵이에요. 재정 리스크 빵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에서는 아무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2, 300씩 내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는 내가 200 내고 150 벌면 얼마 마이너스예요? 50만 원 마이너스죠. 피해자가 수두로 빽빽하게 생겨요. 우리는 0은 있을지언정 0도 잘 없죠. 그래서 해보겠다고 하다못해 2만 원이라도 벌잖아요. 그죠? 소개 한 명 해도 2만 원 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빌드고 리드가 앞에 얘기했던 6단계 5%. 내가 무료 프랜차이즈를 분양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 우리나라에는 가장 많이 버시는 분이 한 달에 8억 정도 버시죠. 6단계 5% 그걸 가지고. 싱가포르에는 한 달에 26억 버는 분도 있죠. 전직이 뭐였어요 그분? 미신공장 직원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버는 분은 전직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죠. 이런 거예요. 6단계와 무한대. 무한대는 어떤 거죠? 늦게 시작할수록 적게 버는 거죠. 우린 상관없어요. 열심히 한 만큼 내가 늦게 시작했을지언정 내가 열심히 하면 설렁설렁 10년 한 사람하고 내가 진짜 열심히 3년 한 사람하고 누가 돈을 많이 버냐면 우린 열심히 한 3년 한 사람이 많이 벌어요. 꽂아준단 말 진짜 많이 하죠. 네. 그 말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쉽다는 말하고 꽂아준다는 말 때문에 2명만 하면 돼 뭐 이런 말 때문에 많이 하는데 그 말을 어떤 특정한 몇 사람만 들었어요. 특별히 너만 꽂아줄게 그래서 다 꽂아준다고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그럼 누가 생기면 누구한테 꽂아줘야 돼요 도대체? 다 팔짱 끼고 한 달에 10만 원씩 내면서 난 언제 꽂아주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가입비나 뭐 가맹비가 없고 투자금이 없는 프랜차이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님들을 모시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독립적으로 가맹점을 이끌어간 투자금은 없지만 우린 그지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200만 원 내고 10만 원씩 내면서 언제 꽂아줘? 뭐 이 정도면 꽂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고요. 꽂아주기 기다리는 사람 1000명이 있어봐요. 그 팀이 돈 버나? 못 벌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런 데가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입비를 200, 400, 800, 1600 쫙 늘리지 않는 이상 안 돼요. 약간의 초기 투자금, 이건 주당 뭐 200만 원 이건데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죠? 이게 주당 200만 원이 부가 되지 마세요. 그냥 돈을 안 내면 손해볼 확률도 없어요. 돈 안 내면 손해 안 볼 수 있죠? 이런 데 가서 사업하려면 뭐 200만 원짜리 그 패키지 사야 된다고 이런 회사에서 일하지 마시라고요. 힘이 되는 회사가 있고 짐이 되는 회사가 있어요. 뉴스킨은 제가 7년 동안 사업하면서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죠. 원칙을 되게 지켜서 고맙고 자랑스러운 회사였지 한 번도 회사의 수익 때문에 사업자나 소비자를 곤란하게 만든 적이 없어요. 회사가 소비자를 곤란하게 만들면 사업자는 어때요? 중간에서 더 곤란해요.
근데 회사가 소비자를 엄청 배려해주면 우리는 어때요? 뽕이 살죠. 우리 그 TR라인T라는 제품 있죠. 다이어트 프로그램 있죠. 그 처음에 챌린지 할 때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7% 넘게 체지방이 빠지면 그 TR라인T 한 세트를 공짜로 줘요. 너무 좋죠. 근데 그거를 3개월 동안 해가지고 측정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했을 때 거기에서 본사에 있는 그 인바디를 재고선 다시 똑같은 기계로 쟀을 때 마이너스 7%가 되면 주는데 사람들이 중간에 받고 싶으니까 얼마나 빠졌나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 가서도 재고 어디 가서 재고 막 이랬어요. 인바디가 버전이 되게 여러 개 있는 거 아세요? 정확도가 낮은 버전일수록 정확해요. 옛날 버전 재고 온 사람이 나 7.5% 빠진 거야. 근데 본사에서 쟀더니 6.5%인 거예요.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죠. 이해가 가죠? 네. 근데 본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7%이 기계로 재서 7%면 드릴게요라고 그 약속 다 지키는데 6.5%는 얼마나 억울해요, 이 사람 소비자가. 좋자고 시작한 일인데. 그래서 본사가 어떻게 했어요? 6%부터 다 줘버렸어요. 그게 뉴스킨이 하는 방식이에요. 사업자 뽕 좀 살려줘요, 진짜. 왜냐면 그게 건강하게 조직을 장기적으로 그때 그거 6%까지 주면 회사가 수익 마진 갖고 뺏어 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뉴스킨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괜찮죠? 대표적인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회사는 머리 염색했는데 뭐 얼굴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막 제가 이거 장난처럼 막 몇 번 얘기했는데 사진 한번 본다고 장난을 못 치겠어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 계속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죠. 뉴스킨 성공 확률은 쉽게 설명하면 헬스클럽 가서 살 빠질 확률이에요. 1일날 등록해서 31일까지 매일 운동한 사람 살 빠져요, 안 빠져요? 우리가 헬스클럽 그렇게 다녀본 적 없지만 당연히 빠질 거라는 거 알죠? 네? 알아요. 우리는 그럼 빠질 거라는 거. 하루에 30분을 했을지언정, 그죠? 살 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운동화 신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1일날 등록하고 31일날 운동화만 찾아왔어요. 이 사람 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졌어도 장염이지 그건 헬스클럽 때문은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헬스클럽 다니면 살 빠지냐고?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꾸준히 간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1일날 갔다 31일날 운동화 찾아온 사람한테 물어보면 야 소용 하나도 없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뉴스킨에서는 대단한 뭐 학벌, 경력, 나이, 성별 이런 거 상관없어요. 종교도 심지어 상관없어요. 사이비 종교 믿으시는 분들 뉴스킨에서는 걸러내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이단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성공 못 하시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성공은 나만 변화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성공을 막았으면 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만만치 않게 막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나 말고는 아무도 못 막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나만 정신 차리면 돈 벌 수 있다는 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요? 학교에도 없고 직장에도 없고 사회 어디에도 없어요. 하다못해 운동선수들도 대학교 갈 때 막 선수들 뽑아갈 때 돈 엄청 받는 거 아세요? 감독들이? 축구나 이런 거 좀 심하더라고요. 제 팀에 축구선수 출신들이 있어가지고 들어보면 뭐 2천만 원 이런 정도 기본이더라고요. 학교 좋은 학교 가려고. 자,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진폐증이라는 의학 진단명이에요. 영어 스펠링이 제일 긴 단어예요. 45자예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 외워야 된다 그러면 되게 막막하겠죠. 뉴스킨이 여러분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처음엔 아 좋은데 돈 번다는 것도 알겠고 뭐 알겠어 뭐 내가 돈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 손해도 안 볼 거고 그건 뭐 다른 회사들 얘기였고 이건 아닌 거 내가 알았어. 근데 왠지 저거는 몇 명만 성공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죠. 되게 다행인 건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한 첫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다 똑같이 한 거예요. 여기 사업자도 처음에 그 생각 다 하고 시작했고 심지어 지금 뭐 1억, 8억, 몇천만 원씩 버는 리더들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강의 듣고 아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 다 했던 사람들이 사업한 거라서 뉴스킨이 미국에서 30년이 넘은 회사고 우리나라 들어온 지도 25년이 됐는데 그 고민을 아직까지 안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설명을 사업에 대한 설명 오늘 모시고 온 분들이 있죠. 그분이 그냥 커피숍에 마주 앉아서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 일을 내가 하기로 딱 마음 먹자마자 이 설명은 내가 가서 내가 해야 돼. 본인이. 그럼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도 사업 설명 강의를 내가 듣게 하고 싶은 사람 들을 수 있도록 이미 여기도 저희가 마련한 시스템 중에 일부거든요.
내가 배울 수 있는 시스템, 내가 사업을 권유하고 싶은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한테 듣게 하고 싶은 이런 시스템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잘할 것 같은 사람이 꼭 잘하지도 않고요. 되게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못하지도 않더라고요. 해보면. 결국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이 일이. 제일 좋은 건. 열심히 할 각오가 없다면, 열심히 할 의지가 없으시다면 좀 그건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 이게 진짜 괜찮은 것 같은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걱정하지 말고 오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저는 8개로 나눠서 외우거든요. 뜻을 알고 붙이면 나오잖아요. 저게. 그죠? 저 중에 여러분이 이미 3개를 알아요. 울트라, 마이크로, 볼케이노. 그죠? 볼케이노 이럴 때 쓸 수 있을지 몰랐죠? 이러면 외우만 하잖아요. 이거 뭐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컴퓨터課한 15분 외우면 외우지 않겠어요, 저거? 요새 그 애들이 학교에서 하도 그 영어를 잘 배우니까 엄마 뭐 R인지 알아? 그러면 뭐 R인지? R인지도 몰라? 막 이러면 너 제일 긴 단어 뭔지 알아? 이렇게 할수 있어. 우리 엄마 천재라고. T-N-E-U야. 잡아 이거 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막연한 느낌 말고요. 오셔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욱해가지고 시작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알아보셔서 내가 어떤 책을 읽으면 좋고 어떤 강의를 들으면 되는지 몇 개를 추천받아서 그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세요. 그걸 해보고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 그럼 뭐 하면 되라고 물어보세요. 저희가 알려드릴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거 내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이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